네, 그럼 지금부터 2부 행사인 스마트 그린 산단의 발전 방향 주제 종합 토론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의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중간에 계시네요.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반월시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 조병걸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프론텍 민수홍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대 이원호입니다. 예. 오늘 그 산업입지 컨퍼런스 특히 산단공에서 가장 육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자의 가장 큰 의무는 아마 시간 내에 토론을 효과적으로 마치는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저희들이 가진 시간이 40분이고 4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분당 제가 한 6분 정도 내지는 가장 중요한 그 2개 정도로 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토론 순서는 제가 이렇게 좀 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정책 이력이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나왔듯이 마중물이죠. 마중물인데 이런 마중물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의 그 다양한 수요들을 어떻게 정책의 틀 내에 포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제 발표와 그 뒤에 그 Q&A 세션에서 참석하시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아마 질의를 보면서 그런 열정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도 우선 그 현업에 계시는 주식회사 프론텍 민수홍 대표이사님께 먼저 토론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기로에 있는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키워드가 스마트화,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화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2분의 전문가, 그래서 먼저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본부장님, 그 다음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지혜 실장님의 토론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이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조병걸 단장님의 토론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그 토론을 민수홍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론텍의 민수홍 대표입니다.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그 반월시야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통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모의 전통 제조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2대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변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인 스마트 그린 산단도 그런 변화의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의 이런 스마트 그린 산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주체는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책 같은 경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그런 스마트 그린 산단에 많이 참여가 되고 많은 변화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함께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도 있겠지만 스마트 그린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그 산업단지라는 의미는 개개별의 기업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체들이 아직까지 개별 기업들만의 노력을 해봤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좀 기업체들이 좀 소극적인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별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개별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갖거든요. 이것이 내가 오픈했을 경우에 나한테는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이런 스마트 그린 산단을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와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들이 이제 오늘도 이 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된 이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 산단에 활용을 하게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전시회장에서 보는 기술들이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잘 쓰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신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실제 반월 시야공단에서 기업을 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추진해 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기술들을 보면 정말 우리 회사에 그 기술이 진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부딪힘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기술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좀 익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테스트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결과물만 가지고서 이게 당연히 쉽게 이런 산업단지에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개발자들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제조 현장에 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런 데 있어서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겨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또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들을 성숙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기면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우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을 좀 성숙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쓸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자와 또 사용자가 진짜 대승적 차원에서 이 기술을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 산단 관련돼서 정부에서 많은 마중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너무 안전한 이런 기술 개발만 지원을 해주지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거는 조금 그런 지원 사업으로는 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 실패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 실패자로서 낙인 찍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전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혁신적인 지원책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일반적인 자꾸만 지원책으로서 뭔가 스마트 그린 산단을 꾸려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좀 우리나라만의 아니면 혁신적인 진짜 실패가 많이 보이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들이 함께 병행을 하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3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다 그 효과적인 기업의 좀 참여 방안을 고민해 달라. 그다음 좀 이상적인 기술보다는 좀 현장 지향적인 기술을 조금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기존의 답습보다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도 과감하게 좀 모색해 달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미 우리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스마트화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공정의 변화 뭐 이런 그다음에 연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 빠진 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이나 그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거나 또는 그린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의 방향을 찾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제조,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는 그 기업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단순한 관리자, 조금 나가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의 등대 역할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그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고 이러한 또 하나의 선도자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주체로서.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린도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찾아봤었는데 지금 현재 2030년 NDC에서 뭐 35%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 부분은 그거보다 오늘 좀 작다고 신문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시멘트 이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산업 에너지 효율 15% 또는 30%까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35% 이상 또는 40% 이상 간다면은 산업 부분에서 기타 부분에서는 아마도 온실가스 배출을 30년까지 최소 20%, 최대 30%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대기업들의 영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주 큰 뭐 철강 이런 영역들도 있지만 그 영역은 지금 제외하고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2%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신다고 그래서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요.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에서 열병합 발전 부분들도 1000만 톤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화했을 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스마트화 그리고 그린은 그 자체가 트윈 트랜지션 그래서 쌍둥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와 그린은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린화하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그린화하는데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과 그린이 또 하나의 우리의 성장 기회로서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왜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냐고 하셨죠. 기업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내놨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신뢰 기반에서 내가 내놓는 데이터가 누군가
하나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이고 그 궁극의 그 수혜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서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라는 부분들이 보다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산단이 지금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아이디어가 제조 또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연계되는 거점이 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까지 산업의 융복합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버추얼 관점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먼 데부터 먼 데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단지 사실 고민들을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스마트화와 사실은 그린화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사업단지 자체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 새로운 수요의 창출 등등으로 사실은 시행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그린화의 목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지향한 그린화의 목표가 좀 낮지 않느냐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고요. 데이터 공유 부분도 첫 번째 토론하시는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공유와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윈윈할 것이냐 플랫폼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플랫폼적 관점에서 참여와 서로가 수익에 이익이 되는 상생 효과가 있는 네트워크 효과적 측면에서 좀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은 조지혜 실장님께 또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5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I 조지혜입니다. 앞서서는 주로 이제 그 그린 산단 관련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자원 측면에서 순환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최근 이제 탄소 중립 이행에 있어서 순환 경제가 많은 그런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이제 10대 과제 순환 경제 활성화가 제시가 됨으로써 지금 앞으로 이제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이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올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 이제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린 뉴딜 사업에 이제 순환 경제 활성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반영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저변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린 뉴딜 사업에 이런 순환 경제 요소들을 어떻게 담아가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그 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불법 폐기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탄소 발자국과 같이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친환경 차와 관련된 그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지금 희우금속과 관련된 그런 확보 경쟁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폐기물 부분에 대한 발생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 부분을 어떻게 감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희우금속을 포함해서 이제 제품 제조에 필요한 그런 원료 부분들, 제한되어 있는 그런 원료 자원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서 순환 경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탄소 순환 경제 요소들을 어떻게 좀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업종의 제조 기업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18개 주요 그런 산단에서 발생되는 지금 그러니까 폐기물 양을 보면 연간 한 1,600만 톤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도 지금 소각하고 매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소각과 매립 부분을 이제 줄여나가고 재활용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런 폐기물 자체가 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감량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인프라, 사실 거버넌스, 정말 많은 그런 요소들이 같이 좀 검토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서양 경제에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변화, 그리고 기술 혁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행동 변화라든지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단 내에서 이런 폐기물 감량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부산물이나 폐기물 그런 폐자원 부분들이 단순히 그런 폐기물이 아닌 그래서 파분쇄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순환 자원으로서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 경제 이제 정책 로드맵 마련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2050 그 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환경부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저희가 좀 K순환경제 정책 포럼하고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로드맵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산업계 포함해서 총 한 40개 기관 이제 실무자들과 같이 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와 같이 와서 작업을 하고 의견을 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24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또 공간 단위에서 좀 순환 도시 부분하고 또 자원순환형 산단 부분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순환 경제에 기반한 좀 산업 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와 좀 연계된 그런 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저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산물들이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하고도 지금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재 원료들이 이런 가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또 좋은 그런 소재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와 그런 지역 간의 그런 좀 공생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자원이라든지 폐에너지라든지 이런 폐자원이라든지 폐에너지가 다시 다른 그런 기업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원료 그리고 에너지로서 좀 순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그런 생태 산업 개발에 대한 전략이 좀 앞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사실 좀 지역으로 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좀 산업의 녹색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확대돼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폐기물로 이제 관리되어서 무조건 뭐 재활용이 되고 파분쇄돼서 가거나 아니면 소관 매립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순환자원 인정제라든 그런 제도라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그런 원료로서 좀 순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그런 기업들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또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중간 가공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입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규제가 많이 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이런 산업단지 내의 순환경제 활성화 구역 부분들을 좀 지정을 해서 그런 중간 가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좀 입주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였고요. 근데 이런 부분 되려면 결국 국토부나 이제 산업부나 환경부 지금 다 부처 그런 법령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처 간 그런 협조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부처 중앙 부처와 또 지자체 간의 그런 좀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플랫폼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폐자원이 어디서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추적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고요. 특히 지금 환경공단에서 이런 순환자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더 개선이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 이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로 에너지 측면에서의 플랫폼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수환경제 측면에서 자원 사용량이라든지 폐자원 거래량 측면으로도 좀 확대해서 이런 플랫폼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결국은 따로 개별적으로 분산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공단에서의 그런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그런 소재은행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되어서 사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부산물이 지금 타 기업에서의 그런 원료라든지 재자원화 관련된 그런 신규 R&D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산단의 그린화에서 하나의 더 중요한 축이 빠졌다. 그게 이제 폐기물과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제도적인 것들, AI라든지 IoT 등등 법령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산단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지역 사회와 연계된 순환 경제의 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과 필요한 사항들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은 우리 조병결 단장님께서 실무에서 경험과 그 개선 방안 등등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바늘시와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 조병걸 단장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스마트 그린산단 현장에 있는 단장으로서 감회가 남달랐고요. 저희는 바늘시 한 2만여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 그린에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만 또 성과를 만들어서 좀 확산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됐고요. 사실 이런 장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우수 사례를, 현장 우수 사례를 좀 만들어서 그걸 좀 발표해 드리는 것이 다음에는 제가 꼭 그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B2B 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저희도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바늘시아 같은 경우는 제조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제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일부 스타트업들이 제조하려면 제조에 대한 부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늘시아와 연계시켜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 파워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등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창업진흥원이나 청년상업 등과 하는 기관들하고 좀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아리백 문제, 또 탄소 중립 문제, ESG 경영 문제는 먼 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닫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는 이 BMW에 납품하는데 아리백에 대해서 플랜이라도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서는 아직 에너지에 대한 부분, 또 데이터의 부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R&D, 아리백 플랜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전 방안 측면에서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주기업 관점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나 또 청년들 관점, 또 저희 같은 지원기관 관점에서 좀 저희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환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이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사업을 전환해야 되고 그린 전환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 품질, 코스트를 낮춰서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복잡한 함수를 우리 기업들이 잘 풀어오셨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될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익숙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도, 사스 기반 인프라도 구축해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도메인 날리지를 현장에 적용시켜서 해드릴 것인가, 그걸 통해서 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한테도 근로자한테 스마트한 웍을 해드려야 효율적인 일도 진행하고 또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현장 아젠다라고 하는 전문점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책자는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다니면서 어떤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젠다를 찾아다녔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검증됐던 현장 어젠다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수했다라고 한 사례들을 지금 80건의 메뉴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해결해 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드리고 설명해드리면 기업들이 우리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여기서 생기는 우수 사례는 동일한 비슷한 기업들한테 빠른 시간에 확산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바늘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개별 기업도 중요합니다만 밸류체인 간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연결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을 높이게 해드릴 건가에 좀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전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반월시아의 자동차 부품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내연기관형 자동차 부품 회사는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사업 모델 가지고 한계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고 해서 저희 사업다각화나 제조거래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린 전환도 아까 우리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입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아리백 문제, 탄소형 문제, ESG 경영 문제가 또 덮여 있고요. 저희 반월시 같은 경우에 63조의 매출이 있는데 에너지 비용이 1조 2천억 정도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보면 2%의 에너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1, 2%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은 곧 비용이다. 또 물류 비용도 결국 비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비용들을 전환시켜 드릴 건가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린 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과 에너지 작업적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개별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을 같이 블록 단위나 클러스터 단위로 했을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근로자 청년들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이제 직무 전환의 기회가 생깁니다. 옛날 방식 일을 해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업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와서 새로운 일자리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 어느 기업이나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월시에도 청년이 한때 7만 명 갖겠는데 지금 5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 위해서는 좀 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로 바꿔주고 또 실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환경도 바꿔줄 뿐더러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드려서 해드리고 또 주거나 편의시설들을 좀 해주는 것도 저희 범위에는 좀 벗어나 상당히 힘들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저는 인식 전환과 지원 방식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산업단지공단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기관 간의 협업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원 방식 자체가 옛날 좀 방식에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 진단의 없이 진단과 컨설팅 없이 바로 처방하는 어느 명의도 진단 없이 처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의 효과들이 좀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좀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또 맞춤형이라고 하는 지원 방식으로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해야지. 고객은 동일한데 전체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희는 그래서 요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관들 간의 협업,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 스마트 제조 문제, 또 물류 문제, 에너지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수 사례를 창출해서 확산하고 그것을 이 여러 우리 산다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을 우리 하고 저는 스마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스마트, 데이터, 디지털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스마트 그린 산다는 스마트한 기업들이 있는 거고 또 이 그린 친환경 저탄소 기업들이 몰려 있는 단지인데 그 기업들의 성적이 저의 성적입니다. 저는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내주시는 성적이 제 성적인데 우리 기업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냐의 관점에서 기업의 현장에 맞춤형으로 좀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연결시켜서 해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반월시아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은 잘 돼 있는데 서비스는 비제조 기업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솔루션 기업들이 반월시아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 시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같이 협업해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스마트 그린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좀 정부의 지원이 좀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전문가들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좀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월시와 산단을 사례로 우리가 스마트 그린 산단의 내용들을 입주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환, 디지털 전환, 사업 전환, 그린 전환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청년, 그리고 지원 기관의 어떤 서비스 혁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단장님 이거 하겠다는 뭐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들은 뭐 여전히 뭐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 Q&A 세션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또 나온 의견들이 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5분밖에 안 드렸고 좀 상당히 좀 시간을 제한을 드렸는데 무사히 또 토론을 잘 마쳐주셔서 고맙고요.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마트 그린 산단 정책의 성공을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고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의 성공은 아무래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 부분의 어떤 열정과 역할들이 좀 노력일 테고, 그리고 기업분들, 소유자들의 정책 수요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조 단장님 말씀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됐을 텐데요. 사실 저도 보면 이 기업 시장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조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의견도 제시하고 요구하고 해야만이 결국 마중물로서 만들어진 이 정책도 성공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오늘 토론이 그나마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해주신 그 네 분 토론자분들, 두 분 박사님과 올 단장님 그리고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긴 종합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